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만복 라디오 시리즈.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솔로몽입니다. 가난한 어르신께도 기초연금 20만 원 드리세요. 오늘도 역시 함께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항상 중요한, 그보다 따뜻한 사회복지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엽기민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엽기민녀입니다. 전 따뜻한 얘기보다 날카로운 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날카로우시면 시작부터 날카로우셔 이분. 목소리는 좀 부드러워지신 것 같은데. 감기 독감에 좀 심하게 걸렸어서 배고파서 그럴 수도 있어. 부드러워졌다기보다는 약간 더 섹시한 느낌이 아닌가요? 코맹맹이 소리. 아, 그렇죠. Little bit sexy voice. 네, 막 목소리 들어왔죠. 네. 역시 우리가 말을 안 해도 항상 알아서 계신 분이 있어요. 네네. 좀 두렵습니다 이제. 네. 혼자 갈 때도 혹시 이분 옆에 있는 거 아닌가? 송구합니다. 아, 네. 복순이가 이제 이번 주까지 연극 마무리하면 아마 저는 다음 주부터 진짜 잘리지 않을까. 네. 내가 그랬더니 아도니스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전 세계 6개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언제쯤 7개국 되는지 한번. 그렇죠. 한번. 원래 5개국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덴마크. 유럽 복지국가 덴마크에서 한 분이 계속 이게 돌아다니면서 듣는 건 아니시겠죠, 설마? 여행하시면서. 그래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거기서도 조회수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국정원? 누가? 몇 자리가 검색이 되는데 덴마크. 그래요? 한 분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무려 35분이 덴마크에서 다운로드해서 스트리밍 말고 해서 들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는 시민단체에서 만드는 방송을 유럽 복지국가에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 복지를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지 않나. 우리나라 복지 현실은 아닌데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도하고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예. 영국도 복지국가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뭐 우리 엽기민님께서 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보십니까? 영국을 복지국가.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이제 역사적으로는 복지를 시작했던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 비하면 당연히 복지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스코틀랜드하고 그 분리 독립됐나? 안 지난주에 안 됐군요. 네네. 네. 그 문제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오늘 기초생활법, 국민기초생활법에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항상 민생법안 하자 가지고 새누리당에서 대표적으로 뭐 민생법안이라고 자임하고 그래서 민생정당 하겠다 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 관심을 표출했다는데 아니다. 이번 게 확실하게 좀 생활보장되는 복지프레임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진짜 민생법만 만들어자고 한번 지적해 주는 우리 장동열, 그렇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이시고 내망복 정책위원이시 장동열 선생님 모시고 한번 전화 연결이 됐죠? 네네. 이게 지난 8회 남재욱 그죠? 남재욱 선생이 출연한 기초생활보장법에 이은 이제 2탄이 되는 거고 총 정리판이 되겠네요. 그죠? 내가 만든 복지가 기초법에 이렇게 관심 있다는 거 네네. 청취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전화 연결 빨리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듣고 싶어요. 네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장동열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진행 만복라디오 진행 맡은 솔로몽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엽기민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도니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선생님 그 예전과 다르게 상당히 좀 약간 피곤해 보이시는 목소리 같은데 아닌가요? 예. 지금 어디세요? 어디서 전화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길거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길거리 실황이라고 뭐라 리얼? 길거리도 어느 동네? 대강. 대강 동네는 지금 여기 상도동이고요. 네. 제가 조용한 데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네, 죄송하게 됐어요. 아니, 뭐 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12월에 만나던 친구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컨그레츄레이션. 네, 신혼방을 좀 보러 다니는 중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박수예요. 염전을 지르고 있는데 지금 박수 칠 주제들이 아니에요. 이분 우리는. 오늘 당 떨어져가지고 우리 지금 다 염장 지르고 있는 건데 어디서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여기 다 싱글이지? 여기 다 노총각 노처녀 아니에요. 싱글 승부에서 트리플이야 트리플. 이렇게들 주제 파악을 못하시고 박수를 치시다니. 그러게요. 네. 박수 취소. 그 너무 오래 통화하면은
그 골목에서 신고 들어올 수 있어요. 혼자 중얼 울리고 있다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최근에 그 새누리당 기초생활보장제를 민생법원이라 가지고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기초법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장도연 선생님께서 이제 민생법원이냐 생활보장에 관련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연락드렸는데요. 뭐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 기초생활보장법 왜 이런 글을 쓰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게 정부가 민생 법안이라고 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을 언급을 한 거잖아요. 네. 기초생활법이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게 민생 법안이 맞아요? 아 그렇지 않죠. 물론 이제 좀 예전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빈곤한 사람들의 그런 생활 처우들을 좀 해소하려는 목적이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있다 조금은. 조금 있어도 그런 게 우선적인 그런 핵심 개편안이 아니라 네. 그리고 오히려 또 예산 대략성에 맞춰서 급여 대상자를 조금 늘리지만 급여 수준은 더 좋아지지 않는 그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본다면 사실상 민생 법안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무늬만 민생 법안? 예. 이 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초생활법에 관련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현재 그 문제를 좀 짚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기초생활법에 어떤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지. 제가 이제 우리 내망보 연구 모임에서 예.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가지고 좀 공부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칼럼을 내게 됐는데, 지난번 남재욱 선생님이 내신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상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저는 후속편으로서, 네. 지난번 칼럼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네. 기초생활보장법의 개편이 현재는 개별급여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런 개별급여 체계가 아니라 수급 선정 기준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했던 게 핵심 내용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어서 그러면 왜 이게 더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 이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자라는 점에서 이제 더 이제 내용을 좀 제도에 대한 의미나 철학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다루게 된 거죠. 네. 그럼 현재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 제도라고 하는 이제 공공부조인데 네. 이 어떤 원칙들이 강력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예. 제가 일단 간략하게 칼럼에 대한 요약을 좀 해드리면, 네네. 기초생활보장법이 사실 이제 그동안에는 부정수급 프레임이 좀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정수급자를 색출하자? 예, 그렇죠. 어떻게든 부정수급을 색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일반 그런 국민들한테도 이렇게 좀 선동시켰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부정수급보다는 오히려 이제 부당 탈락에 해당되는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네. 제도 혜택에서 벗어나는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송파 세모녀 사건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겠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이런 기초법이 부정수급 프레임이 아니라 생활보장 프레임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주장을 한 거고요. 네. 그럼 생활보장 프레임이 되려면 사각지대를 유발하고 있는 그런 수급 선정 기준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이제 지금 칼럼의 핵심 내용이고, 좀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부정수급 프레임을 만들어 가게 하는 그런 원칙들이 공공부조제도 안에 있는데, 현재의 기준들, 그거를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보충적의 원칙이랑 자립자조의 원칙이랑 열등처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좀 꼽았거든요. 네. 각각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이거 보충성이라는 거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까? 혹시 그 사람의 가진 뭐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만큼 더 있는지 좀 더 보고,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은 더 없나,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은 더 없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다 파악하고 나서 그런 것들 다 활용하고, 그 다음에도 이제 안 되면은 이제 국가가 보조해주겠다. 라는 이제 의미를 공공부조 제도에서는 그런 원칙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꼽을 쳐둔 재산도 좀 있는지 봐야겠다 이런.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그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나온 거잖아요. 역시 디테일하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충성의 원칙이 그래서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통해서 이런 복지 혜택을 주게 될 때 그런 좀
자기 돈이 나간다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그런 근로 능력을 좀 근로 동기가 있다면 일을 하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부주제도에서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립자조를 할 수 있는 그 원칙을 적용시켜야 된다라는 원칙이 또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일하지 않는 자는 이제 먹지도 말아야 되니까 그렇죠. 일할 걸로 예상이 되면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런 거죠. 네가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해야 돼 일단.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이런 원칙이 좀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열등처우의 원칙이라 해서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수급자들은 이들보다는 급여를 덜 받게 해야 된다. 아무리 이제 수급자라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보다는 급여를 좀 덜 받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열등처우의 원칙입니다. 이제 이러한 원칙들이 지금 공공부조제도에서는 기본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지나치게 뭐 틀린 말이 아니라 이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제도에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흔히 얘기하는 게 부양 의무자 그런 간주 부양비 부분이나 재산을 보충성 같은 경우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야 되는 부분, 자조 원리 같은 경우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추정 소득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이런 원리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발생하게 되는 그 기초법의 그런 방어 기제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칙이 극대화되는 바람에 독소 조항까지 이뤘다. 이런 원칙을 지나치게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원칙이 사실은 이제 1834년도인가 이제 그 영국에서 구빈법이 사실은 최초의 공적 부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개정 구빈법, 그러니까 즉 신빈민법이 1834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나왔던 원칙들이 지금 똑같이 2014년인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300년이 넘게 지난 300년 가까이 지난 전문가. 그러니까 300년 전의 역사랑 상황이랑 시대적 상황이랑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원칙들이 그것도 영국에서 만들어진 원칙들이 그대로 대한민국 2014년에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이거는 말이 안 돼도 한참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생각해도 그 시간이 이렇게 몇백 년 이렇게 흘렀지만서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빈곤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그렇게 수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세금을 떼서 그 사람들을 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지금 빈곤한 사람들의 그런 지금은 빈곤한 원인들이 그 사람들이 정말로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좀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공공부조 제도는 태생적인 문제를 그대로 이런 보충성이나 자립자조나 열등처의 원칙 등 같은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변하지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이런 원칙이 사실은 공공부조 제도의 다가 아니다. 다른 부분 원칙들이 더 상위적인 부분들이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 의미를 더 생각한다면 이런 원칙보다는 다른 원리들을 더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 보면 지금 사실은 그 기초생활 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회권적 기본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본권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단지 기초생활 보장 제도라고 하는 원칙이 이런 기본권을 제약을 하는 이런 형국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 문제들.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건 좀 역전된 거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뭐 300년 전이나 뭐 지들이 뭐 능력 없고 뭐 게을러서 가난한 거지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오늘날까지 빨리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지 이게 또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초생활보장제도는 뭐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는 부정수급 이렇게 방지를 해야 된다, 부정수급 퇴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져가야 된다는 게 대부분의 생각들일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가치가 따로 있다. 먼저 최저생활보장 원칙이라고 이거는 그 기초생활보장법 1조에도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1차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생활이 어렵다면은 거기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뭐 현행법이나 개편안 역시 다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런 빈곤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내보낼까 혹은 어떻게 하면은 예산에 맞게 이런 사람들을 운영할까 이런 방점을 찾다 보니까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것들은 달성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최저생활 보장 원칙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무리 가난해도 이 정도만큼은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최저생활의 원칙 요걸 이제 얘기하신 거고요. 그리고 뭐 또 두 번째는 이제 보편성의 원칙이라 해서 보편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보편복지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조건이 없어도 누구나 다 빈곤하기만 하면 국가가 당연하게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누구나 우리는 빈곤하기만 하다면은 있는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뭐 추정소득이나 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나 뭐 간주부양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 조건들이 자꾸만 더 이렇게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제도가 원래 갖고 가려던 보편성의 원칙이 실질적으로는 달성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보편성의 원칙을 누구나 빈곤하다면 보편적으로 다 국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을 일단 상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다면 이 양반이 어떻게 또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는지 뭐 주변에 뭐 이런 것 좀 자질구레하게 좀 따지지 말고 일단 도와주고 보자 이러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네네네. 오늘 왜 자꾸 정리하려고 그러지? 죄송합니다. 마저 듣겠습니다. 인생 정리하는 겁니까? 가서 정리가 더 헷갈려. 아니 지금 본인은 결혼 못했는데 여기서 결혼한다니까 쌤 나서 자꾸 계속 개입을 하면 딴지 거는 거예요. 계속 흐름 끊는 거야. 그렇죠. 무시하세요. 12월까지 무시하세요. 12월까지. 네네.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좋으시겠어요? 바쁘시지 뭐 지금. 지바라면 빨리 끊어야지 전화.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갑자기 세 번째 원칙.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 그죠? 사회적 연대성이라고 해서 첫 번째 원칙이 이제 연대성의 원칙인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실상 그 빈곤에 대한 책임이 과거에는 뭐 게으르고 나태한 거로 인해서 그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 게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빈곤에 대한 책임을 누구나 다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빈곤이 발생하는 원인들은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보장법이 이제 바뀐 거의 가장 큰 핵심적인 의의가 이 부분에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생활보호법이라고 하죠. 그때는 이런 연대성의 원칙이라기보다는 빈곤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거로 바라보는 예전에 그런 영국의 구빈법이나 그런 시각을 좀 더 갖고 있었다면 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도에 개정돼서 바뀔 때는 이런 연대성의 원칙을 충분하게 이제 발현하면서 빈곤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나 이제 IMF가 터지고 외환위기가 터지고 이러면서 누구나 이제 다 실직자가 되고 빈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빈곤의 원인이 무조건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이제 인식을 하면서 기초생활보장법이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의의가 있었죠. 그런 사회적 연대성의 원칙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기초생활보장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둘을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 비용을 내는 사람들의 핵심층은 이제 중산층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본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들을 좀 꺼려하기 때문에 빈곤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정말 빈곤한 사람들인지 더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국가가 조사를 철저하게 하길 원하는 거죠. 그런 자산 조사를 엄격하게 하길 원하고 또 사실상 그 정부들이나 그 기획재정부 이런 데서는 급한 복지 지출이 자꾸만 확대되니까 이런 것도 자꾸 이제 복지 예산이 더 늘어나고 그런 우려들을 이제 선동하게 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조세를 이제 자꾸 내지 않게 하거나 재정적인 부담을 공공부처제도 예산에 그렇게 많이 편성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수임을 좀 선동하는 게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회적 연대성이라는 것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뀌면서 들어온 거지만 지켜지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니까 그냥 그런 속담이 생각나요. 그런 말 있지 않나? 뭐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운다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이제 부정수급 잡겠다고 그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최저 생활의 보장이라든가 뭐 보편성의 원리라든가 뭐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금 다 그 간과하고 있는 거, 지나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부정수급 잡겠다고 기본적인 원칙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지난 8회 방송에서도 이제 남재욱 선생이 얘기하기를 부정수급자 수보다 원래 줘야 될 것들을 안 주는 사람 수가 26배 오히려 달하더라. 그죠? 이런 얘기가 하셨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원칙들은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핵심 원인이 바로 수급 선정 기준에 있다라는 거고, 그런 빈곤한 사람들, 비수급 빈곤층에 있는 지금 제도 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비수급 빈곤층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비수급 빈곤층을 해결하려면은 반드시 이제 수급 선정 기준을 먼저 개선하는 게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거 보니까 바꿀 것 같지는 않네요. 새누리당 입장이. 아니 제 생각에는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도 모르면서 제도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한번 가셔서 특각을 한번 해보시죠. 국회에 가셔서. 니들이 알아 이런 걸 이러면서. 그거 어때요? 너무 이상한가? 국회나 보건복지부? 네. 복지부는 아닌 거고 일단 국회에서 일단 민생 법안이라고 해서 질렀는데 뭐 민생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적인 원칙도 모르면서 뭘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가셔서 특강을 한번 해보시죠. 결혼 전에. 갑자기 머리가 수급 선정자, 부정수급자 색출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이 정책 관리하신 분,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잘못된 생각을 좀 솎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의 마인드를 잘못된 마인드를 솎아내고 강의가 아니라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가서. 회초리. 그러기는 좀 할 수 있어요? 못 할 거잖아요. 왜 못 할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우리가 이게 그 방송으로 회초리를 드는 거죠. 네네. 당연히 못하지만. 확실히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꿔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제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거 기초라는 단어가 그냥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초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고정돼 있고 잘못되어 있는데 좀 답답하기도 하네요. 제 생각에는 이제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 생각들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곤에 대한 책임이 1차적으로 좀 개인에게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깔려있지. 좀 많이 깔려있는 거가 이제 가장 우선적인 문제이지 않나. 좀 이런 생각들이 많죠. 아니 요건 또 이제 제가 가난해봐서 아는데 제가 그 생활보호법 가난 당시에 전문가세요? 그렇죠. 가난 전문가예요 제가. 생활보호법 당시에 그 영세민 자녀 출신 아닙니까? 저 태어날 때 이거 가난한지 몰랐었고 제가 이렇게 저 학교 다니면서 이제 또 좋은 학교 못 가고 이럴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계속 그런 기회들이 박탈되고 부모님이 가난하시니까 계속 되물림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한 방에 좀 이렇게 중산층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막 여러 발버둥을 쳐봤지만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마이크를 잡고는 있습니다만 뭐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참 계속해서 이 기초법만큼은 좀 접근도 어렵고 의식이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틀리겠지만 꾸준히 계속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알릴 필요는 있다고 하는 느낌이 계속 강하게 들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듣다 보면 뭐 자기가 가난한 걸 이 정도 준 것도 다행인 줄 알아 뭐 이렇게 이런 거 바꾸려면 계속 어떠한 지금 말했 새로운 그 프레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닐까? 그냥 주면은 감사할지를 모르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너무 리얼하게 그렇죠. 앞에서 말하니까 많이 해본 솜씨야. 아니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를 듣다 보니 이런 얘기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제가 지금 뭐 아카데미상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기초생활 수급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권리인데 수급권으로서 권리로 보장돼야 되는 건데 여전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권리로 생각되기보다는
뭔가 이제 어떤 시혜적인. 그러니까 주면 감사한 거고 뭐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주면 감사하게 받아라 이런 식의 이제 좀 구태적인 이제 생각들이 많이 지배적인 거죠. 그러니까 쌀을 주든 뭐 라면을 주든 밀가루를 주든 뭐 감사하게 받을 일이지 또 이래저래야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했었고. 칼럼을 한번 쓰시죠? 아 저요? 네. 가난 전문가로서? 네. 빈곤 전문가. 요즘은 가난 전문가라고 안 하고요. 빈곤 전문가라고 합니다. 너무 상대편 입장을 리얼하게 말해주니까 나도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아 근데 요거 또 말이 씨가 돼요. 또 오 위원장님 요거 방송 들으시면 또 저기 전화 온다고. 난 또 말이 씨가 된다고 해서 나 또 가난해져요 이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에게 전화를 받는 분은 매주 프레시안에 연재하는 내 만복 칼럼을 쓰셔야 합니다. 네, 오늘 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참 중요한 프레임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 점점점 말했던 그런 원칙이 다시 한번 제대로 프레임을 잡기를 원하고 개인적으로 축하한 일 다시 한번 그러니까요. 축하드린다고 12월까지는 저쪽 반대편에 계시면 연락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날짜 다 봤죠? 네, 감사합니다. 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그런 게 아닌데 접촉하지 말라니까 그냥. 아무튼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아, 감사해요. 배는 좀 아프지만 축하드려요. 네. 확실히 잘생기고 봐야 돼. 그래야 결혼할 수 있어요. 아, 그래. 키 크고 잘생겼어. 맞아요. 우리 저기 아도니스님과 솔로몽님도 전 너무나 훌륭하시다고 생각해요. 훌륭하지 잘생기진 않았잖아요. 네, 지금까지 장동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이시고 내마복 정채연 끝까지 이게 계속해서 이쪽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슬프다. 네. 근데 저는 이거 네네. 들으면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 하는 얘기가 부정수급 접근 방식의 그런 프레임을 이제 완전 전환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웃긴 건 이제 이게 수급권이라고 하는 중요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게 사실은 국가의 의무인 거죠. 이게 이제 국가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그다음 부정수급의 문제는 행정기술적으로 해결할 문제인데, 지금 부정수급이 무섭다고 해서 기본적인 원칙들을 다 훼손하면서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또 정부가 사실은 부정수급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네가 부정수급을 잡아내는 것도 자기네들의 어떤 행정적인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자기네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뭐 주객이 전도된 거와 같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글처럼 좀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좀 전환해서 근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는 그런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새기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컬럼에서. 그렇죠. 네네. 저도 몰랐던 내용. 흔히 있잖아요. 누가 말하면 혹하는 거 있잖아. 막 그래. 쟤들도 뭐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런 내용보다도 우리가 다른 이런 내용 이렇게 가야 된다는 프레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너무 아주 소중한 거. 그렇죠. 당연한 거 그런 거 많이 놓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오늘 내용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좀 제 스스로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팟캐스트 만복 라디오는 스마트폰에서 만복 라디오 검색으로 간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만복 블로그 myWellPare.or.kr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청취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단행본을 선물로 드립니다.